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의 연빛나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맞대결 중 하나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데요. 올 시즌 두 번째 열리는 엘 클라시코는 오는 4월 20일 구강컵 결승전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엘 클라시코가 더 재밌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키커 메시와 호날두가 나서기 때문입니다. 뼈대 있는 앙수 기자 마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이 구강컵 결승전에 어떻게 올랐는지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호날두의 멀티골에 힘입어 레알 마드리드가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구강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시작 7분 만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강하게 쳐넣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슈팅을 날려보지만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대 부르는 경기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반 14분 상대팀의 반칙에 베일이 쓰러집니다. 베일 대신 키커로 나선 호날두, 깔끔한 골과 화려한 세리머니로 2대0 완승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이날 경기의 마무리는 관중석에서 날아온 라이터 테러로 끝이 납니다. 호날두의 영원한 마수 메시도 구강컵에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수비수 5명이 메시를 둘러쌌지만 역시나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소시에다드의 골망을 가릅니다. 메시의 탁월한 드리블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결승전 진출을 위해 4골이 필요한 소시에다드지만 공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슛을 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패스의 슛이었지만 이번엔 골대에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42분 응투한 그리에츠만이 동점골을 쏘아 올립니다. (1, 2차전) 합계 점수가 높은 바르셀로나는 오는 4월 20일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구강컵 우승컵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독일 포칼컵 8강전에서 뮌헨이 만주키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함부르크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반 21분 만주키치가 선제골로 연결시킨 데 이어 전반 26분 단테가 크루스의 어시스트를 받아 추가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감했습니다. 뮌헨의 골 폭풍은 후반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9분 로벤이 크루스의 도움을 3번째 골로 연결시키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뮌헨은 함부르크의 수비진을 농락하는 듯한 패스를 선보이며 골문으로 향했고 골문 앞에 있던 만주키치가 골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분 후 만주키치의 릴레이 골이자 해트트릭이 터지고 맙니다. 함부르크를 5대0으로 완파한 뮌헨은 포칼컵 4강전에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카이저 슬라우테른과 함께 우승컵을 놓고 싸우게 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는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농구 3세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3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경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소치 소식 전하느라 또 스포츠24 하시느라 좀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매번 야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 제가 주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재밌는 경기도 많이 보고 또 기사도 쓰니까 또 흐뭇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번 소치 올림픽 보면서 박승희 선수 경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2번이나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서 마침내 동메달을 따냈잖아요. 네, 비록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네. 많은 국민들도 감동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박승희 선수가 멋있었던 것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정말 툭툭 털고 괜찮다,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에 정말 더 한 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값진 동메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떤 경기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뭐 저는 박승희 선수뿐 아니라 일단 뭐 이상호 선수가 정말 놀라운 그런 경기력으로 두 번 연속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올랐는데요. 4년 동안 정말 그녀가 흘렸던 그 많은 땀, 그런 것을 옆에 좀 지켜봤기에 더 멋있게 느껴졌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자 프로농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LG가 껄끄러운 상대 전자랜드를 만난다고요. 네, 뭐 순위는 LG가 일단 앞서 있지만 더 다급한 쪽도 LG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위 안에 들어야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기 때문에 SK 모비스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G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승부처에서 집중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SK나 모비스 정도만 됐다면 지금 한 3, 4승 정도는 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 감독도 이 집중력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퍼스 선수가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목요일 오른손에서 나오지 못했는데요. 제퍼슨이 시즌 중반 이후부터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퍼슨의 출장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경기에서는 메시와 김종규가 제퍼슨 목까지 띄워주면서 잘 나가는 오리온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자랜드전에서도 이 두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메시의 힘 그리고 김종규의 높이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전자랜드에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팀의 주 공격수가 빠지게 되면 다른 선수들에게 책임감도 생기고 그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진의 시간이 길었던 기승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고무적이고요. 전자랜드는 6강행을 사실상 확정해서일까요?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한 선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선수가 골고루 활약하고 또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인데 이런 팀일수록 뭐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전자랜드가 지난주에 창원에서 LG와 맞붙었는데요. 두 팀이 올 시즌에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였는데 이 경기에서 무려 27점 차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1쿼터부터 22점 차이가 나면서 굴욕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그날 경기를 좀 잊어야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득점이 너무 포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18분만 뛴 메시에게 12개의 리바운드를 허용했고 또 김종규에게도 16득점을 내줬습니다. 두 선수를 막아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LG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LG와 전자랜드의 경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LG 2표, 전자랜드 1표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LG 승리에 손을 들어준 이경재, 최용석 기자의 한줄평에서 공통분모가 발견됐습니다. 메시, 김종규, 제퍼슨이라는 이름인데요. 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캡틴 포웰에게 한마디 합니다. 포웰, 연패 탈출을 부탁해라는 말인데요. 포웰의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요즘 감독들에게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팀을 물어보면 이 팀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요. 네. 바로 오리온스인데요. 이 오리온스 KCC와 만난다고요. 네, 오리온스가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하기 전까지 막강한 포워드 농구를 앞세워서 8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지난주 모비스에는 이겼지만 주중 SK에게 3차 연장에서 패하고 LG에게도 승리를 헌납했는데요. 슈터 허일영의 합류, 또 때마침 살아나고 있는 최진수, 그리고 KT 새로운 김도수까지 역할을 해주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우승 후보들이었지만 그동안 골밑에서 득점뿐 아니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장재석이 좀 흔들렸던 점이 아쉽고요. 포인트 가드 싸움에서도 이현민과 한호빈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슨의 허일영, 김동욱, 최진승으로 이어지는 막강 포워드 라인은 상대팀으로선 득점력 그리고 신장면에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스의 상대는 KCC인데요. 비단 KCC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하위권으로 처진 네 팀의 공통의 문제는 이제 목적이 상실됐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그 6강팀이 가려진 상황에서 뭐 일부러 느슨한 경기를 하진 않겠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투지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일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는 팬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니까 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선수들이나 팀 스스로도 좀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C의 외곽포 능력은 오리온스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골밑 싸움이죠. 윌커슨과 장민국이 역할을 얼마나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리온스의 승리를 전망하겠습니다. 네, 오리온스와 KCC의 대결,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시 피하고 싶은 상대 오리온스 승리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연패 끊고 다시 연승 모드로 라는 파이팅 넘치는 한 줄평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는 이 정도면 우승 후보 맞잖아 라는 호기로운 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만 기자는 골밑에 제압하니 승리가 보인다라는 말로 오리온스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위권 팀끼리의 대결입니다. 삼성과 동부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경재 기자가 동부를 흥미로운 팀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동부가 사실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너무나 부진했죠. 그리고 14연패를 최근에 당했는데요. 또 이 14연패 충격에서 벗어나서 지금 또 3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동부는 나머지 세 팀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았고 긴 연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하위권 네 팀 가운데는 지금 가장 승부욕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전자랜드전에서도 김주성과 두경민이 49점을 합작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시즌을 일찍 마감한 이승준에 이어서 지난 삼성전에서 발가락을 다친 윤호영 선수도 검사 결과 올 시즌 남은 경기를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동부가 9경기가 남아있는데 정신력만으로 버티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도 물론 6강이 힘들어졌지만 남은 경기가 주는 무게감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관 감독이 시즌 중에 사임을 했고 이 삼성이라는 팀의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더 따내려고 할 텐데요. 일단 동부전에서 올 시즌 4승 1패로 크게 앞서 있고요. 선수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턴오버를 조금만 더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승리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관희 선수가 올 시즌에 크게 성장한 점은 삼성의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준의 윤호영까지 이 없는 동부보다는 전력 누수가 크게 없는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죠. 하위권 동부와 삼성의 대결 3세판 의견으로 모아봤습니다. 예상만 봤을 때는 그나마 삼성이 이름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최용석 기자가 똑같이 공 3개씩을 두면서 삼성을 응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동부의 윤호영의 부상을 걱정하면서 최용석 기자는 하위권에서는 강자인 삼성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나홀로 동부 승리를 지지해준 이원만 기자는 컴백하는 김주성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 앞에서 한 줄평에서도 지금 윤호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부상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아있는 9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 9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골절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지금 상태는 인대가 많이 붓고 멍이 든 정도인데 아직 수술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한 달 정도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 시즌에는 이제 윤호영 선수를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좀 부상이 빨리 좀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낮 남자 프로농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농구 3세판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능력자를 도매니저로 표현한다는데요. 이경재 기자가 오리온스, SK, 동부 세 경기를 모두 맞춰 도매니저로 등극하셨네요. 최용석 기자는 한 경기를, 이원만 기자는 2경기를 틀려 능력자 반열에는 못 올랐지만 다음 주에는 도매니저 신공이 발휘되길 바라봅니다. 네, 지난 농구 3세판에서 도매니저라는 별명 얻으셨는데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천송희 씨 감사합니다. 외모가 많이 달라서 죄송스럽고 이 예측만큼은 뭐 그 정도로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구 3세판 오늘도 남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처음 뵙겠는데
성함만큼이나 스튜디오를 네. 밝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치 교육시킨 것 같은 이런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꿈의 대결이란 건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이죠. 잉글랜드 맨시티와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챔스리그 16강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역대 성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더 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성적에서 바르셀로나를 맨시티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맨시티의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바르셀로나는 통산 4회나 정상을 밟았습니다. 또 올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별리그만 놓고 보면 맨시티가 오히려 바르셀로나를 앞섭니다. 특히 독일 명문이자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바이에른 뮌헨과 안방의 강자 세스카 모스크바를 만났는데 맨시티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6경기에서 5승 1패, 상대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뮌헨 원정으로 치러진 예선 최종 라운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챙기면서 이기는 방법을 확실하게 깨우쳤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셀로나도 물론 조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맨시티보다 비교적 좋은 조편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4승 1무 1패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당사자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바르셀로나를 둘러싸고 최근 위기론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패스 축구의 기조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고 상대를 압도했던 플레이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끝낸 맨시티는 분명 바르셀로나에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과 관록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남장현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흔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무승부가 2표나 나왔는데요. 별에서 온 그들의 전쟁, 돈의 맨시티와 명예의 바르셀로나가 싸우면 이라는 의견을 주면서 허재원, 남장현 기자가 무승부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우충원 기자는 수비력에서 앞선다면서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팬들이라면 가장 기다려지는 챔스 경기 중 하나겠죠. 손흥민이 활약하는 독일 레버쿠젠 그리고 프랑스 전통의 명문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수요일 새벽에 만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성적은 극과 극입니다. 레버쿠젠은 내내 어려운 승부를 펼쳤던 반면에 파리는 비교적 순탄한 예선 라운드를 소화했습니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 레버쿠젠의 예선 대진운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맨유를 만난 데다가 스페인의 다크호스 레알 소시에다드와도 격돌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복이 심한 경기력이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선수층도 얇은 편이라 레버쿠젠의 고민은 굉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파리의 행보 아주 훌륭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보다 대회 예선 조편성 결과도 좋았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벤피카, 안더레흐트 등 모두 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의 특급 골게터 이브라이모비치와 카바니를 앞세운 파리의 화력도 굉장했습니다. 파리는 기존의 챔스리그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린 적이 없는데요.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아주 커졌습니다. 일단 승부의 관건은 레버쿠젠의 방패와 막강한 파리의 화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중원과 최후방 수비 라인의 간극 조절을 통해 초반부터 강한 공격을 펼칠 파리를 막아야 레버쿠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손흥민의 역습 한 방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1차전은 레버쿠젠의 안방에서 열립니다. 손흥민의 시원한 챔스리그 득점포와 함께 레버쿠젠의 승리 전망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을 응원하는데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3재판 전체 의견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재판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거라는 평들이 많은데요. 먼저 허재원 기자, 창이 무뎌진 레버쿠젠의 약점을 꼬집어줬고요. 우충원 기자는 질라탄이 손흥민보다 세다라면서 뼈아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흥민의 발이 파리채로 변신해서 골을 낚아챌 것 같다면서 희망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요일 새벽에 챔스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강과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이 드디어 만납니다.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 8강전 티켓을 두고 좀 싸움을 벌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양 팀은 지난 시즌 16강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뮌헨이 원정 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서 8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스널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서력전이 되는 셈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무게는 뮌헨 쪽으로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역대 5번이나 대회 정상을 밟은 뮌헨에 비해서 아스날의 행보는 다소 초라했습니다. 역시 준우승이 전부였는데요. 더욱이 아스널은 2010-2011 시즌부터 3시즌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맛봤습니다. 아픈 과거와 징크스 탈출을 위해서는 올 시즌 뮌헨을 무조건 제압하고 8강에 올라야 합니다. 분위기도 차이가 납니다. 뮌헨은 정규리그에서도 변함없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아스널은 시즌 종반부를 향할수록 조금씩 집중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뮌헨은 작년 12월 피파 클럽 월드컵을 제패하는 등 출전하는 모든 대회 타이틀을 싹쓸이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원톱을 놓고 중원에 5명을 포진시켜 무게를 두는 포메이션 형태나 짧은 패스와 강력한 수비벽을 내세웠다는 점까지 유사합니다. 일단 첫 경기는 탐색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입니다. 지난 시즌 상황이 반복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무승부를 전망하겠습니다. 네, 역시 무승부맨다운 남장현 기자의 종합평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3세판 전체 의견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경험에서 앞서는 뮌헨 승리를 점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뮌헨의 승리에 입을 모았는데요.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 강한 공격력 등의 한 줄 평입니다. 남장현 기자는 앞서 의견과 마찬가지로 무승부에 한 표 던지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잘 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구자철과 박주호의 활약으로 주목됐던 경기였죠. 볼프스부르크와 마인츠의 대결인데요. 결과는 볼프스부르크가 완승하는 바람에 3명의 기자 모두 참패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에 남장현, 우충원 기자가 웃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는 3명의 기자 모두 광대 폭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리버풀과 아스널의 경기는 5대1로 리버풀이 이기면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사우샘프턴 대 스토크시티의 대결에서는 2골씩을 나눠 가지면서 무승부로 끝이 나 전망이 불일치했습니다. 썬덜랜드와 헐시티의 싸움에서는 0대2로 헐시티가 승점 쌓기에는 성공했지만 예측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지난 13일 드디어 소치 동계올림픽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소치의 코마네치, 리프니츠 카야만은 마주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훈련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김연아 선수 20일에는 쇼트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프리스케이팅으로 연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연패 성공을 저와 스포츠24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스포츠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